만약에 관리자가 기한을 올려서 상신을 했다.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실장님이 이제 대기 문서하면 이 문서가 오게끔 되어 있는 거고, 이제 예결 문서라는 것은 이제 결제 라인에 들어가 계시지만 아직 결제 처리가 아닌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은 실장님이 결제를 하시기 전까지는 대표이사님의 예결 문서함에 문서가 오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기 문서하면은 이제 실장님이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실장님이 이제 결제를 하시면 대표이사님은 이제 대기 문서함으로 문서가 오시겠죠. 그래서 그런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네. 왜 검토는 따로 이렇게 안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검토는 그 중간 결제자 들어가는 게 싹 다 검토로 자동으로 들어가요. 자동으로 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제라는 아까 제가 3명만 지정해서 그런데 이거를 여러 명 지정하시면 검토자가 만약에 2명일 때도 그냥 다 예, 되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렇죠. 이게 첫 번째 결제자는 무조건 기한자가 고정이고, 네. 보시면은 만약에 2명을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면 검토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맨 마지막 결제. 혹시 결제에서 네. 대결 기능 어떻게 쓰이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대결 기능은 조금 사전에 한 가지 또 단계가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결을 하시고자 하시는 거면 그분이 지금 자리에 안 계실 때 대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계신 거를 시스템상 등록을 해주시는 게 중요한데, 이게 지금 보시면은 여기 결제 설정이라는 탭에 좀 접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탭에 부재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반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밖에 부재 등록을 못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조금 현실성이 없는 게, 대표이사님이 부재 등록을 하시고 나가시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거는 관리자가 대신 부재 등록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부재 등록은 본인 것만 부재 등록을 할 수가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는 이제 타인을 대신 부재 등록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재 등록을 만약에 넘어간다 하셨을 때 여기서 이제 부재자를 선택을 처음에 해주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부재자는 뭐 대표이사님이 자리에 안 계신다 이러시면 대표이사님이 부재자시고, 대결을 만약에 뭐 실장님이 뭐 대결을 하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은 여기 부재 사유 같은 경우는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부재 기간 동안 대결이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재 기간을 설정을 다 해주시고요. 여기 달력 모여 누르시면 날짜까지 다 지정 가능하시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부재 등록을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 대표이사님을 제가 부재 등록 해놨죠. 그러면은 이제 뒤에 가서 이제 결제 문서를 이제 부재 등록 하시고 나서 이제 올리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결제에 가서 결제를 지정할 때 이제 결제 라인 지정을 하실 때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누구를 올려야 되냐, 부재자를 올려야 되는지 아니면 대결자를 올려야 되는지. 그러면 부재 등록을 해놓으셨으면 이제 부재 등록 해놓으셨으면 원결제자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원결제자를 올리면은 이런 식으로 부재 중인 사용자라고 떠요. 그리고 나서 뭐 이제 최종 결제자까지 만약에 이제 올려놓으신다고 하면 여기서 이제 부재를 이제 원결제자는 반드시 여기 보시면 체크를 하시고 여기 대결 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결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재 등록을 하셨다고 하면은 원결제자를 올려주신 뒤에 대결 표시를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문서상에서 대결 표시만 되면 된다 이러신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거를 부재 등록을 안 하고 대결도 쓰실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대결자가 결제를 하면 원결제자 이름이 안 떠요. 그렇기 때문에 부재 등록을 해주시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다 부재 등록을 하시고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뭔가 아주 대부분 조금 부재 등록 해주세요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직접 하시는 게 편하다 보니까. 이게 거의 연차라든가 근태랑 연동되는 건 아니죠? 네, 근태랑 연동되는 건 아닙니다. 결제 시에만 부재 등록 들어간다고. 혹시 저희 오늘 이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네. 그 실제 부재 등록 같은 거는 저희가 안 해봤으니까 네. 결제 라인 설정했을 때 네, 부재 찍고 결제 안 함으로 해서 체크해서 넘어간 적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상관없나요? 결제 안 함을 하면 옆에 네. 사유가 네, 뭐 입력하게 돼 있더라고요. 출장이라든가 이렇게. 네. 부재로 따로 빠지시는 건 아니고 말 그대로 결제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제 안 하고 진행하시면 이력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재를 하라고 뜨는 겁니다. 근데 그럼 그래요? 그 기능을 언제 쓸 수 있는 결제? 대부분 비용리 쪽에서는 안 쓰시죠. 결제 안 함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에겐 해당이 없는 그거. 부재를 했어야지만 네. 이렇게 우리
만약에 부재 등록을 해놓으시고 조기 복귀를 또 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관리자가 부재 등록번호를 선택을 해봤을 때 여기 수동 해제라고 이렇게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체크하신 다음에 이제 수정을 하게 되시면 부재 등록이 해제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복귀를 하시면 이런 식으로 해제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대외문서 사용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대외문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문서가 작성이 끝나면 제가 일단 최대한 빠르게 해서 좀 해볼게요. 대외문서를 작성하셨을 때 이제 문서를 외부로 보내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작성이 끝났다고 해서 대내문서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발송이 되게끔 처리가 가능한데요. 대외 문서는 좀 수동으로 발송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결제 진행 도중에 아까처럼 수신 불가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수동을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일단 테스트 위해서 정리해서 문서가 대외 문서 같은 경우에는 최종 결제가 완료가 되면 여기에 발송 대기의 문서함이라고 해서 이쪽에 문서가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서를 선택을 하시고 나서 여기 상단에 발송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관인을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기관 부서 명칭을 뭐 포천시 청소년 재단이라고 하시면은 대표이사 입직인이 자동 찍혀서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이제 확인해서 실질적으로 발송 처리를 하게 되면 이제 발송이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미리 발송을 좀 해놨는데 이런 식으로 발송 처리를 한 문서를 이제 열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관인이 이제 외부로 찍혀서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 약간 제가 관인을 안 넣어서 그런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내시면은 외부에서 이제 들어왔을 때 삭제된다. 아까 제가 보내놨었는데 폐기 처리가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낸 문서 같은 경우에는 옆에 이제 수신이라고 이렇게 나오고요. 수신이라고 하면 이제 기관에서 수신을 했다 이런 의미고요. 이게 수신해서 접수로 바뀌게 된다면 그 문서를 실질적으로 접수 처리까지 다 진행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발송하는 것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배부 같은 경우에 배부 담당자분이 따로 계셔서 이거는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니까. 그리고 여기 문서함 쪽에 보시면 여기 아마 좀 쓰시려는 게 기록물 철별 문서함을 조금 많이 쓰실 수도 있어요. 기록물 철별 문서함이라는 거 좀 예를 들어서 타부서별로 조금 보여드리면은 이제 본인 부서의 기록물처를 리스트를 다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기록물철별로 아까 문서를 넣으셨던 거를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일반 문서를 다 보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체크를 하시게 되시면 이제 만약에 뒤에 가서 첨부 파일을 만약에 누락을 하셨다 이러신 경우에는 여기서 첨부물 분리 등록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첨부 파일을 후에 첨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서 자체가 일단 최종 결제가 완료되시면 수정 자체가 불가능하신데 첨부 파일을 빼시는 건 안 돼도 이제 첨부를 하시는 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첨부물 분리 등록을 통해서 하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재편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록물처를 잘못 지정을 하셨을 때 여기 체크를 하시면 재편철 버튼 통해서 여기서 기록물처를 선택을 하시고 반영을 하시면 이제 이쪽으로 사회보험으로 옮겨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능을 통해서 이 문서를 이관 처리하실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비전자 문서 등록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전점으로 등록된 문서가 있으시다면 여기서 이제 등록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문서 자체를 뭐 기록물철 자체도 공유를 해주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타 부서에서 이제 자신의 부서의 문서를 못 보잖아요. 근데 기록물철별로 공유를 처리를 해줄 수도 있고 문서를 공유 처리를 또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계약 관련된 문서는 다른 부서도 다 공유가 되어야 된다 이러면은 계약 관리 선택해서 공유 버튼 누르면은 이제 여기서 부서를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뭐 부서나 특정 인원도 가능합니다. 특정 인원도 해주시면 되고 이제 그 공유된 문서는 여기 이제 기록물 쪽 오른쪽 탭이 있는 여기 공유철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유를 받으시면 공유된 문서만 여기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공유 기능도 있다고만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자결제를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다 보면은 이제 근태 문서도 뒤에 가서 또 올리실 겁니다. 이제 초과 근무나
이제 휴가라든가 그런 것도 올리실 텐데 그런 거는 다 이제 보통 임직원 업무 관리에서 수행을 하시지만 좀 편의성을 위해서 양식을 따로 빼놓은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시성이 훨씬 좋기 때문에 출장이면 출장, 연차면 연차 여기서 선택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뭐 연차 같은 경우에도 올리시는 건 되게 간단해요. 휴가 구분이 어떤 건지 선택을 하시면 되고 연차면 연차, 반차면 반차, 반차면 반차대로 오전이면 이렇게 시간이 자동으로 바뀌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오후 반차도 오후 반차 시간대로 바뀌고 대신 시차는 언제 쓰실지 좀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연차는 하루가 고정이기 때문에 아예 선택을 할 수 없게끔 막혀 있고요. 그래서 연차 같은 경우에도 그냥 날짜 선택하시고 그냥 신청 완료만 누르시면 돼요.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비고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입력하실 게 있으시면 입력해 주시면 되고 신청 완료를 누르시고 만약에 추가 신청이라는 게 여기서 연차를 22일뿐만이 아니라 뭐 다음 주 금요일에도 한꺼번에 뭐 신청할 거다 이러실 경우에는 추가 신청을 누르시고 여기서 이제 추가로 이제 이런 식으로 또 넣으셔서 추가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날짜가 다르지만 뭐 따로따로 신청 안 하셔도 되고 두 건이 한 번에 신청권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선택하셔가지고 이제 신청 완료를 최종적으로 누르시면 제목만 간단하게 입력하신 뒤에 첨부 파일도 여기 추가해 주시면 되지만 뒤에 가서 또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창이 뜨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신을 누르시면 아까 전자결제 작성하신 화면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첨부 파일을 똑같이 추가를 해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기록물철만 따로 지정을 하시고 아까 휴가 입력 사항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자동으로 다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 입력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결제 라인만 지정하시고 아까처럼 기록물철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결제만 올려주시면 됩니다. 저런 거 삭제나 이런 게 안 되나요? 본문이 끌어오게 되면은 이게 저희 외부 연동 코드라 해서 양식이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말고 위에 보면 결제 라인이라고 지금 적혀져 있잖아요. 네네. 저거는 삭제 이건 삭제 이건 가능해요? 뺄 수 있어요. 근데 그 지금 네 그건 좀 이따 뭐 지식교에서도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아 네. 혹시 지금 저희가 문서를 계속 작성해서 결제를 받으면 저희 부서 것만 네. 확인 열람이 가능해요. 네. 근데 지금 타 부서 그러니까 저희가 네. 청소년 문화의 집 문서를 보고 싶으면 네. 그거는 지금 열람 자체가 안 되는 건지 예. 지금 그게 궁금한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러니까 그게 문서마다 열람 처리를 해주면 볼 수는 있지만 그건 또 생성된 문서마다 해줘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공유 기능을 통해서 이제 작성되시는 문서를 해당 기록물처럼 만약에 공유처를 뭐 따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그러니까 질문은 그냥 결제 올라오는 대로 볼 수는 없냐라는 거죠. 제가 문화의 집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을 보고 싶어요. 네. 근데 말씀은 문화의 집 방과후 아카데미 선생님이 지정을 해줘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럴 경우에는 겸직 처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타 부서를 겸직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뭐 청소년 지원센터의 문서를 봐야 된다 이러면 여기 부서로 넘어가 가지고 이제 이게 그냥 문서를 거의 보실 수가 다른 있는 과 거죠. 거 보듯이 봐야 네. 된다는 소리네. 그렇죠. 아예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화해서 요청을 대신 그 부서에서의 문서 중에 네. 문서를 생산을 할 때 네. 거기에 이제 보안 설정을 할 수 있잖아요. 만약 네. 부서로만 국한한다. 네. 그러면 이제 타 부서에 들어갔을 때는 또 못 보겠네요. 아니 애초에 센터에 못 보는 거예요. 애초에 못 보고 열람해줘야지. 전체 공개로 해놓고 해도 전체 열람이 안 공개를 보안 해도- 문서는 당연히 열람이 안 되죠. 그거는 결제 라인 보안이 들어가시면 아닌 거는 누구나 다 그러면 부서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가 있는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부서 근데 사전에 문서는 요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부서 사전에 문서는 우리 부서만 가능한 거고 타 부서는 아예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지금 저기 타 부서에서 저를 협조를 걸어서 제가 결제를 한 게 있는데 네. 그것조차도 안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좀 그게 공개로 보안 해줘요. 문서인가요? 아니요, 보안 그냥 문서가 공개 아니고. 문서. 일반 공개 문서인데도 내부 그러니까 문서인데도 기본적으로 안 타 보여요. 부서의 문서가 안 보이시는 거는 네. 그게 거기서 협조로 들어가셨다 해도 열람을 걸어줘야 될 거예요. 아마. 타 부서. 그게 이제 타부세 불편한 되면서 거죠. 연락을 걸어야만 원래 보기 협조를 때문에. 걸어주면은 보여지는 게 비공개 문제가 맞는데 아니라 그래서 기본 타 부서 거를 네. 볼 수 있게 해놓고 디폴트 값을 볼 수 있게 하고 하되 네. 그 문서를 부서에서 생산할 때 네. 그거를 어디까지 공유를 할 것인가를 지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될 것 같거든요. 예를 공유 들면은 범위를. 부서만 보겠다. 네. 기본 아니면 설정을 어디까지만 그걸로 보겠다. 하고. 제가 그런 기능이 전에 있으면 되는 거죠. 다오피스라는 프로그램을 썼었어요. 네. 근데 다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전자결제를 올리면은 네. 전 부서가 무슨 결제가 올라오는지 순서대로가 이렇게 쌓여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모든 관리자가 볼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열람할 수 있는 부서만 따로 이제 빼놨었거든요. 네. 관리자 형식으로. 네. 그런 게 가능한지 제가 봤을 때 이걸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기본값은 전체로 볼 수 있지만 클릭했을 때 그거는 권한을 걸면 되는 거니까. 우선 이거 좀
답답하게 느끼실 수 있는데 프로그램 자체가 행정운영 편람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용 기관에서는 문서 번호를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문서 번호를 따로 가실지 아니면 같이 가실지 그런 근데 걸 딱 왜냐면 제안해. 그게 왜 저희가 여쭤보냐면 저희 네. 행정 시스템 썼을 때도 네. 제가 만약에 협조를 받거나 했었던 경우에는 네. 제 거에 문서에 남아요. 네. 근데 지금은 안 남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 협조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중으로 일을 처리해야 되는 건데 협조도 받고 공유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게 불편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협조가 조금 다른 의미일 수도 있는 게 말 그대로 협조로 들어가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결제로 포함되셨을 때 그냥 검토자로 들어가시는 그쵸? 거죠. 네. 그러신 경우에 보이실 거지만 협조라는 의미가 말 그대로 문서를 그냥 확인만 하시는 용도라서 뒤에 가서 아마 열람까지는 그게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열람 지정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까처럼 제가 겸직 처리를 걸어서 그렇게 보실 수밖에 근데 그 겸직 처리라 하면 결국에는 제가 당신네께 보고 싶으니까 겸직 처리를 해주세요라고 해야 되는 건인 거잖아요. 겸직 처리 일일이 하실 필요가 없고요. 한 번 해놓으면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이동이 계속 되시기 때문에 그럼 저렇게 들어가가지고 그 부서의 문서를 또 보고 살짝 고양이처럼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보고 몰래 각자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 네, 담 부서 넘어봐야 단위로 문서와 되는. 관리가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게- 알겠습니다. 협조가 그럼 그 겸직을 계속하면 계속 쭉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지 그냥 다들 생활화 하셔야지. 내가 협조를 받았지만 그래도 그쪽 공유를 가겠지. 걸어줘야지. 공유를 받아야지. 이렇게 이게 생활화가 되셔야 되는 이 시스템에서 지금. 껌껌이 겸직을 한다는 네. 껌껌이를 하거나 아니면은 아니 껌껌이 그러니까 이거 공유를 겸직을 한 번 걸어서 하면은 열람자로 모든 걸 다 볼 수 걸어서 있긴 하다. 네. 모든 걸 다 볼 수 있긴 하는 거고요. 이제 센터장님의 요청은 옵션을 좀 어떠한 문서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시는 그 거예요. 전체 문서는 전체 부서별 문서를 다 다 보이는데 보이게끔. 그렇지. 부서만 보고 싶으면 부서 공개를 처리해서 부서 공개만 보고 이런 맞아요. 맞아요. 기본값을 뭘로 줄지가 근데 그걸 선택할 수 없어요. 단점도 있어요. 이 기본은 베이직은 우리 부서 것만이에요. 디폴트를 다 볼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돼요. 디폴트를 본다는 게 어떤 그러니까 모든 문서를 기본값을 다 볼 수 있는 걸로. 전체 다 그러니까는 타보고 예를 들어서 교육문화센터가 네. 문화의 집에 아까 들어와가지고 열람을 이렇게 공람을 하지 않아도 그 부서에 들어가서 문서를 검색하면 네. 문서를 확인해서 볼 수 있게끔. 전 부서가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하대 부서마다 네. 이게 보안이라든가 네. 어떤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게 있잖아요. 그걸 하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서로 문서를 주고받고 확인하는 데 어려움 없을 것 같은가? 그게 있긴 합니다. 이게 대자 메뉴에 이게 지금 여기서 안 보여서 그렇지. 만약에 모든 부서의 문서를 다 보신다고 하면 네, 근데 그게 싫으면 전체를 다. 그렇죠.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전 부서의 문서가 다 보이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모르는데 그게 정부서도 다 보는. 응, 사실 지금 다 그러니까 이 말씀하신 금방 말씀하신 이건과 아까 말씀하신 경우는 좀 다른 것 같고 그래서 아까는 열람 권한을 따로 주지 않아도 열람할 수 있게끔 그걸 말씀하셨던 것 같고 이거는 지금 전 부서께 다 보이는 메뉴거든요. 기록물 등록 대장으로 네, 이게 나오거든요. 그냥 저게 뭐 근데 우리한테 있나? 없어요. 권한이 없어요. 그 네. 모든 부서로 넣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부서를 단위로 문서를 관리하겠다고 쪼개놓으신 이유가 타 부서의 문서 공유를 하면 안 된다는 전제로 그렇게 해놓은 건데 이거를 제가 권한을 넣어드리면은 그렇게 하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빼놨던 거고 만약에 특정 인원만 뭐타 부서의 문서를 열람해야 된다 이러면은 이 권한을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보실 수는 있어요. 아마 사용자분들께서는 본인이 작성한 문서라든가 본인 부서에 있는 문서만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실 거고 맞아요. 네. 모든 부서 권한을 받으면 이제 모든 부서의 문서를 여기서 검색하시고 다 그러니까 보실 수 내가 있는 협조를 가지고 공유를 생활화해야지만 그때 가능한 열람자를 무조건 그 협조자를 무조건 넣어야지만 그게 보인다 소리잖아. 그러면은 협조자를 모든 부서에서는 부서의 기관 장애 모든 말 그대로 안전이 연락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선택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건 돼요? 관리자가- 이미 다 그렇게 결제를 받았는데 네. 추후에 열람자를 수정해서 네. 하는 건 돼요? 네, 그건 아까도 네, 그거는 열람이야 뭐. 공람시니까 공람이니 이거 말고도 아까 말씀하신 거를 한 번 더 찾아볼게요. 저도 네. 다시 한번 찾아보고 건의 많이 하셨네 다들.
협조로 지정을 했는데 문서를 못 본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네네네. 네. 그거 저희가 한번 그 확인해 문서는 볼게요.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아무리 타 부서여도 네. 다 보였었거든요. 만약에 네. 저희가 했는데 회계과에 협조를 걸어서 했어요. 그럼 그 네. 문서도 보였는데 지금은 협조니까. 아예 그게 협조조차도 보이지가 않으니까 네. 제가 그 문서를 찾아서 저희도 출력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네. 그걸 아예 못 하는 거예요. 그럼 네. 그쪽에 이제 전화해서 뭘 다시 보내달라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기본적으로 네. 보여야 네, 열람이 되게 그끼리 기본적으로 나눠져 있는 네. 건 찬성. 네. 네. 대신에 협조는 보이게끔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네. 안 된다는 분석이 같이 사업이 공유해서 나눠져 있는 같이 해야 건 되는데 그 계획서가 안 보이면 이 사람 네, 할 수가 없어요. 네.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네, 결제 라인에 걸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쪽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하신 내용이 점점. 맞는 것 같고 제가 생각해도 그래서 네, 네, 네. 제가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네, 제가 네, 모르는 네. 걸 수도 있으니까. 네네네네. 그다음에 아까 휴가 신청하는 거 좀 설명드렸죠. 네. 그래서 이어서